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김해 지역의 호족이었던 김인광, 소충자, 소유리 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김해는 오래전부터 한국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원삼국 시대에는 금관가야, 금강국의 수도였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김해는 금강경이라고 하여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의 오소경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방불교가 전해진 사찰 장유사도 김해에 있고 선종불교가 발전할 수 있게 많은 고승들도 후삼국시대에 김해에 있었습니다. 장유사는 허황우의 오빠 장유화상이 지은 사찰입니다. 현재 김해 장유지역의 유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당시 김해 지역의 호족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인광이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선종불교의 조예가 깊어 물신양면으로 선종의 고승들을 지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은 아쉽게도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정사에서는 나오지 않아 탑비의 금성문에서만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김해의 호족은 김인광이었고 그는 선종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호족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탑비에서 김해부 진례성 제군사 명의장군 김인광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김인광은 김해 진례성 지역의 실권자로서의 직책을 신라 조정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창원에 있는 진례산성이 당시에는 김인광의 시료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김인광은 누구일까요? 이에 그에 대한 세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해 김씨로 금관국의 대를 이어온 금관가야의 후손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김해 지역은 금관국의 고도였고 금관국의 왕족이었던 김해 김씨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었기에 당시 김해 지역을 시료 지배하던 호족 김인광도 당연히 김해 김씨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신라 왕실의 진골 귀족으로서 금강경에 자리 잡았으며 성장한 경주 김씨 호족이라는 추측입니다. 과거 버풍왕 때 신라가 금강국을 점령하면서 금강국의 중심지였던 김해에서 혹여나 있을 그들의 재규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진골 귀족을 파견하였고 이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해 금강경에 신라 진골 귀족을 보내어 시료 지배를 하게 하였고 이게 김인광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셋째는 김해 김씨도 경주 김씨도 아닌 그냥 지역의 실력자로서 김해 금강경에 자리 잡은 호족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같은 추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록이 없다라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당시 신라의 진골 귀족을 구성하는 성씨는 박, 석, 김 이 세 성씨이고 특히 김씨는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김씨는 신라 중하대에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성씨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김인광이 두 성씨 중 하나의 성씨였다면 분명 기록이 있었을 것인데 김인광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김인광은 김해 김씨도 경주 김씨도 아니라서 기록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김인광이 저 두 성씨가 아니고 기존의 김해 김씨나 경주 김씨의 세력에게서 반란을 일으켜 김해 지역의 시료 지배권을 잡았다라면 더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인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 이 김해부 진례성 제군사 명의장군이란 직책은 김인광이 아닌 소율이라는 사람의 직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삼국유사에 보면 소충자 소율이 형제가 김해를 공격하여 김해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성주가 김인광이었다라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충자 소율이가 김해를 공격했을 때 탑비의 기록으로 보나 시기상으로는 보나 상대편 김해 시료 지배자가 김인광일 확률이 높기에 김인광을 소충자 소율이 형제가 몰아내고 김해 지역을 시료 지배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인광에 대한 기록보다 소율이 소충자 형제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많은데 이 둘의 기록 또한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당시에 활동한 승려들의 비문에서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소율이 소충자 형제도 김인광처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소율이 소충자 형제가 후원했던 고승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율이의 후원으로 김해 지방에서 선종 구산문 중 하나인 복림산문을 개창하고 김해에서 일생을 바친 심의, 선종 구산문 중 사굴산문의 개조 범일의 제자이고 907년 김해로 와서 소율이의 후원을 받아 8년간 머무르다가 910년에 신라 신덕왕, 신라 53대왕이죠. 신덕왕의 초청을 받고 경주로 간 행적. 후에 고려 태조의 후원으로 해주 지방의 광조사에서 선종 구선산 중 수미산문을 개창한 사람으로 김해에 911년부터 915년까지 4년간 머물다가 영동 지방의 영각산사로 옮겨간 이영. 선종 구산문 중 가지산파에 속했던 선승으로 김해에 머물다가 풍기 지방의 소백산사로 옮겨간 진공대사. 충담은 어느 선파의 선승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충담도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한때는 김해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후원자의 소율이 소충자 형제의 몰락을 예견하고 김해를 떠나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의하였죠. 이렇게 5명의 고승들이 신라 하대의 김해에서 선종 불교의 발전에 힘썼고 이들을 후원한 게 김해 호족인 소충자 소율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소충자가 무력으로 실권을 장악한 후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김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옛 금강가야의 고도였고 가야의 김씨 토착 세력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과 소충자 집단의 충돌을 말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충자의 부하 중에는 아간 영규라는 자가 있었는데 죽은 소충자의 위험을 빌려 가야시조 수로왕의 재산을 지낼 권리를 금강가야 왕실 후손들에게서 빼앗아 멋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로왕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세우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단오를 맞아 수로왕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사당의 대들보가 이유 없이 무너져 내려 영규가 깔려 죽었습니다. 놀란 소충자는 비단의 수로왕의 진영, 얼굴을 그린 그림이죠. 진영을 새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놓고 3일 동안 공경이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수로왕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충자는 깜짝 놀라 예전 명령을 취소하고 수로왕의 친자손 규림에게 제사를 지낼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영규의 아들 준필이 아버지의 죽음에 불만을 품고 수로왕의 사당에 난입해 제사장을 뒤엎고 아버지처럼 멋대로 수로왕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준필은 제사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갑자기 병이 들어 집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해요. 설화적인 각색이 되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만한 부분만 보더라도 소충자 세력과 금강가야의 김씨 토착 세력 간에 알력이 있었고 한때 다퉜지만 결국 소충자 세력이 사실상 굴복하거나 타협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충지라는 사람의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기록의 내용은 신라 잡간의 관등으로서 금강고성, 지금의 김해죠. 금강고성을 공격하여 취하고 성주장군이 되었다라는 충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충지는 907년부터 911년까지 이 충지가 당시 김해 지역의 지배자였던 소충자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율이 소충자는 성씨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이는 진경대사 탑비에 김율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 시작된 논란으로 제기되는 학설 중 우리가 흔히 김씨를 한자로 쓸 때 쇠금을 성씨로 표기를 하기에 여기에 쇠가 소라는 성씨로 이용되기도 하여 김충자, 쇠충자, 소충자 이런 식으로 성씨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결국 소율이 소충자도 김충자, 김유리처럼 김해김씨나 경주김씨와 같은 핏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후삼국시대의 김해의 노선은 후백제 견훤이 대하성을 침략해서 대하성은 이제 신라로 가는 길목으로 지금의 합천을 얘기하죠. 대하성 침략으로 김해의 진례성까지 탈환하고 싶어하는 야욕을 드러내자 여기서 금강강까지 뺏기면 신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경명왕은 아참 김률이라는 자를 왕건에게 보내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김률은 소율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왕건이 도와주는데 그게 조물성 전투. 이 조물성 전투가 후백제의 동진을 막아줬죠. 조물성 전투고요. 이후 견훤이 신라 경야왕에 했던 만행을 계기로 호족의 세력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신라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많은 호족 집단들이 견훤에게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신라가 고려 왕건에게 기부했을 때 그 나머지 세력들도 같이 고려 세력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김해지역도 이때 신라와 함께 고려에 귀속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엔 또 다른 호족 이야기로 찾아올게요.